저는 광주종합병원에서 노년의학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는 윤민석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며 한 가지 공통된 문제를 매 여름마다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에어컨 온도입니다. 단순한 냉방이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잘 모르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는 북구에 거주하시는 박철우 어르신, 81세를 진료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름 내내 몸이 으슬으슬 춥고 밤에 잠도 못 주무신다며 병원을 찾으셨어요. 진찰을 하던 중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26도가 좋다고 하길래 그대로 했지요. 그런데 이렇게 시리고 자꾸 전기세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보니 낮에는 더워서 켜고 밤에는 추워서 끄고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에어컨을 껐다 켰다 하셨던 겁니다. 결국 전기요금은 13만 원을 훌쩍 넘었고 몸 상태는 점점 나빠지신 거죠. 그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어르신, 26도는 젊은 사람 기준입니다. 지금 어르신께 가장 알맞은 온도는 28도예요. 그렇게 설정하시고 방법만 잘 지키시면 훨씬 편안하실 겁니다. 박 어르신은 반신반의하셨지만 일주일 후 다시 오셨을 때는 얼굴이 훨씬 밝아지셨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28도로 했더니 덥지도 않고 전기세도 적게 나오고 잠도 잘 옵디다. 이처럼 28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어르신의 몸에 꼭 맞는 온도이자 건강과 경제를 모두 지켜주는 과학적인 수치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고생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진짜 적정 온도와 그 이유, 그리고 실천법을 하나하나 안내드리려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어르신, 혹시 지금 몇 시인가요? 점심을 드신 후 혼자 거실에서 휴식을 취하시며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녁 무렵 자녀와 함께 TV를 켜놓은 채 스마트폰을 보시고 계신가요? 어떤 상황이든 괜찮습니다. 이 순간 저는 단지 어르신께 조심스럽게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에어컨 온도 몇 도로 맞춰두셨나요? 혹시 26도라고 대답하셨다면 걱정 마세요.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서 26도가 제일 적당하지 않나 하고 생각하십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수많은 환자분들께 여쭤보면 열의 9은 이렇게 답하시죠. 다들 26도라고 하던데요. 정부에서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맞습니다. 이 말은 틀린 게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30년 전 에어컨 기술은 지금보다 훨씬 단순했습니다. 온도 조절도 지금처럼 정밀하지 않았고 표시된 숫자와 실제 실내 온도에는 2, 3도 차이가 나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그 시절엔 에어컨을 틀면 실제로는 24도나 28도가 되는 시기였죠. 당시 정부가 국민들에게 권장한 26도라는 숫자도 바로 그 배경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전기가 부족하던 시기, 효율을 고려한 캠페인용 숫자였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에어컨은 대부분 벌프, 인버터, 에어컨 벌프입니다. 이 인버터 기술은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정밀한 온도 조절이 가능하며 설정한 온도와 실제 온도가 거의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즉, 벌프 표시된 26도가 곧 진짜 26도 벌프라는 뜻이죠.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젊었을 땐 괜찮았던 26도가 이제는 몸에 너무 차가운 온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수십 년 전 기억 속의 기준 온도를 믿고 계시니 결국 에어컨을 자주 껐다 켰다 반복하게 되고 몸은 적응하지 못해 감기나 혈압 문제가 생기고 전기요금도 싸러 갑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 그런 오랜 오해를 천천히 바로잡아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어르신이 몰라서가 아니라 누구도 제대로 설명해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이야기는 단지 돈을 아끼는 정보가 아닙니다. 어르신의 건강과 편안한 여름을 위한 과학적 근거와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26도는 더 이상 표준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어르신 몸에 맞는 별표 진짜 적정 온도 별표를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바로 그 시작이 28도입니다. 어르신, 나이가 들수록 여름인데도 냉방병에 더 쉽게 걸리신 적 있으시죠?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몸의 체온 조절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은 나이가 들수록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고 혈액순환도 예전 같지 않으며 근육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변화는 모두 별표 추위를 더 민감하게 느끼게 되는 원인 별표이 됩니다. 그래서 60세가 넘으면 젊은 시절에 괜찮았던 26도, 심지어 25도 같은 온도에서도 몸이 움츠러들고 손발이 차가워지고 어떤 분들은 관절통이나 두통까지 호소하시게 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도 여름이면 관절이 더 아프다며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 원인을 따져보면 대부분 집안에서 너무 낮은 온도로 생활하셨던 경우였죠. 반대로 온도를 28도로 올렸더니 아침에 일어나도 무릎이 덜 뻐근해요. 밤에 잠이 잘 와요. 이런 피드백을 주신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이건 단순한 경험담만이 아닙니다. 대한의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가장 이상적인 실내 온도는 27도에서 29도 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평균적으로 가장 안정된 생리 반응을 보인 온도가 바로 28도였습니다. 28도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너무 더운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에어컨이 작동되면 자연스럽게 습도가 떨어지면서 체감 온도도 함께 내려가기 때문에 실제 체감은 24에서 25도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28도는 에어컨이 너무 자주 꺼졌다 켜지지 않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전기세도 훨씬 절약됩니다. 몸에도 부담이 없고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인 황금 온도인 셈이죠. 이제부터는 어르신도 28도라는 숫자를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내 몸에 맞는 건강 온도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철을 더욱 시원하고 안전하게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무조건 낮은 온도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적절한 온도를 아는 것입니다.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28도로 맞췄더니 괜히 더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시원하네요. 그렇습니다. 28도라는 숫자만 보면 더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별표 습도 별표에 있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체감 온도, 즉 실제로 피부가 느끼는 온도는 단순히 숫자로 표시된 온도만이 아니라 습도와 바람의 흐름까지 함께 작용해서 결정됩니다. 특히 습도가 높으면 땀이 잘 마르지 않아서 더 덥게 느껴지고 반대로 습도가 낮으면 훨씬 더 시원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에어컨을 켜면 공기를 식히는 동시에 실내 습도를 낮추는 역할도 함께 합니다. 보통 여름철 실내 습도는 60에서 70%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에어컨이 가동되면 이 수치가 40에서 50%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습도가 낮아지면 같은 28도라도 실제로는 24에서 25도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게다가 피부에서 땀이 더 잘 증발되기 때문에 끈적임도 줄고 상쾌함은 더 커집니다. 또한 낮은 습도는 단지 시원함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어 호흡기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불쾌지수도 낮아져서 기분까지 훨씬 편안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말씀드립니다. 온도만 보지 마시고 체감 온도를 느껴보세요. 에어컨을 28도로 설정해도 그 안에 들어있는 습도 조절의 과학 덕분에 냉장고 안처럼 쾌적하고 시원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래도 더운 느낌이 든다면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시면 됩니다. 공기순환이 더 잘 되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내려가고 28도에서도 충분히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28도가 시원한 이유는 단순히 숫자의 마법이 아니라 습도라는 보이지 않는 환경 요소가 함께 작용하는 결과입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조금 덜 차갑게,
하지만 더 쾌적하게. 이 원칙을 기억하신다면 더 이상 무리한 냉방으로 고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쯤에서 어르신께 하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여름철 냉방 문제로 상담했던 두 분 어르신의 이야기인데요. 정확히 같은 아파트 단지, 같은 평수, 같은 브랜드의 인버터 에어컨을 쓰고 계셨던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도 몸의 반응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먼저 북구에 사시는 벌프 이순자 어르신, 75세. 벌프은 매년 여름마다 에어컨을 26도로 맞추어 사용하셨습니다. 요즘은 더워서 그나마 26도는 해놔야 살겠어 하시더군요.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몸이 으슬으슬하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에어컨을 껐다가 다시 켰다가 반복하셨습니다. 결국 한 달 전기요금이 14만 8천 원까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더 힘드셨던 건 실내에서조차 몸이 편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낮엔 덥고 밤엔 춥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반면에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사시는 벌프 박재호 어르신, 78세, 벌프은 조금 달랐습니다. 제가 상담을 통해 28도로 설정하는 방법과 함께 초기에는 25도, 27도, 28도로 점차 올리는 단계를 알려드렸고 자동 모드와 선풍기 병행 사용법까지 함께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한 달 전기요금이 단 5만 2천 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려 8만 6천 원 차이가 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박 어르신의 말씀이었습니다. 28도인데도 하루 종일 시원하고 몸도 훨씬 편안하네요. 실내가 일정하게 쾌적하다 보니 낮잠도 잘 자고 밤에도 숙면을 하셨다고 합니다. 같은 에어컨, 같은 조건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요? 바로 설정 온도와 사용 방법 때문입니다. 26도처럼 너무 낮은 온도로 설정하면 에어컨이 실내 온도에 도달할 때마다 꺼지고 금방 다시 켜지기를 반복합니다. 이때마다 전기를 가장 많이 소비하게 되고 차가운 공기 때문에 몸은 긴장하고 관절이나 혈압에도 부담을 줍니다. 반대로 28도로 설정하면 에어컨이 자연스럽고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실내 온도도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몸도 덜 피로하고 전기세도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어르신, 한 달에 8만 원이라는 금액은 작지 않습니다. 여름 3개월 동안이면 20만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만큼 몸이 편안해지고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덥고 시원함을 넘어서 26도와 28도는 어르신의 삶의 질을 바꾸는 온도 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르신, 이제 28도가 좋다는 건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숫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떻게 28도로 설정하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이 부분을 놓치고 계십니다. 제가 진료 중에 만난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28도로 했는데 너무 더워서 금방 포기했어요. 그래서 여쭤보니 에어컨을 켜자마자 바로 28도로 설정하고 기다리신 거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내가 시원해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연히 덥게 느껴지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바로 벌프 3단계 설정법 벌프입니다. 한 번만 익혀두시면 매년 여름마다 훨씬 쾌적하게 보내실 수 있어요. 까만색 체크프 1단계, 처음 1시간은 25도. 처음 집에 들어오거나 낮 동안 실내가 더워졌을 땐 에어컨을 25도로 설정해서 1시간 정도 빠르게 시원하게 만들어주세요. 보통 이때 실내 온도는 30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28도로 하면 온도가 잘 안 떨어지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까만색 체크프 2단계, 1시간 후 27도로 조정. 실내 공기가 어느 정도 시원해졌다면 그 다음엔 27도로 온도를 올려주세요. 이 단계에서 몸은 이미 적응한 상태이기 때문에 큰 불편 없이 자연스럽게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까만색 체크프 3단계 마지막으로 28도로 고정. 30분 정도 지나면
이제 28도로 최종 설정해도 됩니다. 여기까지 오면 실내 온도는 안정적이고 습도도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충분히 쾌적하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반드시 자동 모드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자동 모드는 에어컨이 온도와 습도를 함께 조절해 주기 때문에 무조건 차갑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몸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부드럽게 유지해 줍니다. 반면 수동 모드는 온도만 맞추기 때문에 습도가 높을 경우 끈적거리거나 불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3단계 설정법을 알려드릴 때 꼭 이렇게 덧붙입니다. 에어컨도 사람이랑 똑같아요. 갑자기 무리하게 몰아붙이면 기계도 사람도 힘들어요. 조금씩 천천히 적응시키는 게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따라하면 더 이상 덥지도 춥지도 않게 하루 종일 편안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도 줄고 몸도 훨씬 가볍고 상쾌해지실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바람이 아래로 내려오도록 맞추시더라고. 왜냐하면 별표 발쪽이 시원해야 전체가 시원해진다 별표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건 크게 잘못된 사론법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하는 환자들 중 여름마다 다리 저림이나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에어컨 바람이 아래로 직접 향하도록 설정하고 계셨습니다. 찬 공기는 원래 무거워서 아래로 가라앉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람까지 아래로 쐬면 찬 공기가 발 주변에만 고이고 머리는 더운 상태로 남게 됩니다. 결국 몸은 위아래 온도 차이로 인해 더 불편해지고 혈액순환도 나빠지고 관절통이나 두통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바람 방향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정답은 바로 별표 천장 쪽으로 향하게 하기 별표입니다. 바람을 위쪽으로 보내면 찬 공기가 천장부터 부드럽게 내려오면서 방 전체에 시원한 공기를 골고루 퍼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방 안 전체가 냉장고처럼 일정한 온도로 유지되는 거죠. 게다가 자동 바람 조절 모드를 함께 설정하면 처음엔 바람을 세게 내보내서 빠르게 시원하게 만들고 온도가 맞춰지면 바람이 약해지면서 전기 소모도 줄어들게 됩니다. 에어컨은 단순히 틀면 시원해지는 기계가 아닙니다. 어떻게 바람을 만들고 어디로 보내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도구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처럼 혈관이 약하거나 관절이 민감하신 분들에겐 바람 방향 하나가 여름 내내 건강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리모컨을 꺼내셔서 바람 방향을 이쪽으로, 바람 세기는 자동으로 설정해 보세요. 하루만 써보셔도 몸이 편해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시원함은 그대로인데 몸의 피로도는 확실히 줄어드는 마법 같은 변화. 지금 직접 경험해 보세요. 어르신, 에어컨 온도를 28도로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전기세를 줄이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시간대별로 온도를 조금씩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더 편안해지고 전기요금은 훨씬 더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종종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몸도 시간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듯 냉방도 시간에 맞춰 움직여야 합니다. 그럼 어떤 시간대에 몇 도로 맞추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까요? 지금부터 하루를 4구간으로 나누어 의학적 기준에 따라 추천드리는 냉방 온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까만색 체크표 오전 9시, 낮 12시, 28도. 이 시간대는 아직 태양열이 강하지 않고 밤새 식은 집 내부가 완전히 더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굳이 낮은 온도를 쓸 필요 없이 기본 설정인 28도로도 충분히 쾌적합니다. 몸도 아침에 따뜻한 환경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때 너무 시원하게 하면 관절이나 혈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까만색 체크표 정오 12시, 오후 6시, 27도. 이 시간은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대입니다. 창밖 햇볕도 강하고 실내도 금방 더워집니다. 이때는 한 단계 내려서 27도로 설정하시면 좋습니다. 단, 바람 방향을 천장 쪽으로 유지하고 선풍기를 함께 활용하면
더 낮은 체감 온도를 만들 수 있어 전기세는 크게 늘지 않습니다. 까만색 체크표 오후 6시, 밤 10시, 다시 28도. 해가 지고 기온이 점차 내려가는 저녁 시간입니다. 이때는 다시 28도로 조절해 주세요. 실내 기온이 낮아지는 만큼 실내는 자연스럽게 시원해지고 너무 차갑게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식사 후 편안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도 이 정도의 온도가 가장 적절합니다. 까만색 체크표 밤 10시 아침까지 29도. 잠자리는 따뜻해야 깊은 숙면이 가능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새벽 기온 변화에 민감하셔서 밤새 너무 차가운 공기가 흐르면 몸이 경직되거나 관절이 뻣뻣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9도까지 온도를 높여서 몸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감기 예방과 혈압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몽키 스패너 실천 팁 리모컨 타이머 기능 활용하기. 자주 온도 바꾸는 게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요즘 나오는 에어컨 리모컨에는 별표 예약 설정이나 타이머 기능 별표이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미리 온도를 설정해 두면 에어컨이 자동으로 해당 시간에 맞춰 온도를 바꿔줍니다. 잠들기 전 한 번만 설정해 놓으면 밤새 에어컨이 몸에 맞는 온도로 똑똑하게 작동해 주는 거죠. 이렇게 시간대별 온도 조절을 적용하면 에어컨을 더 똑똑하게 그리고 내 몸에 맞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세는 더 줄고 몸은 훨씬 덜 필요하며 수면의 질까지 좋아지게 됩니다. 어르신, 집을 잠깐 비우실 때 에어컨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시죠? 많은 분들이 무조건 끄는 게 절약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상황에 따라 에어컨을 끄는 것보다 그대로 두는 게 전기세에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차이를 시간대별로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까만색 체크표 30분 미만 노출 그냥 켜두세요. 예를 들어 슈퍼에 장 보러 잠깐 나가시는 정도라면 굳이 에어컨을 끄지 마세요. 에어컨은 켜질 때 전기를 가장 많이 소비합니다. 30분 사이에 껐다가 다시 켜면 오히려 전기세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까만색 체크표 30분, 2시간 요출 30도로 올리고 요출. 조금 긴 요출이라면 에어컨을 끄지 말고 30도로 설정해 두세요. 이렇게 하면 실내 온도가 완전히 뜨거워지지 않아서 집에 돌아왔을 때 다시 냉방하는 데 드는 전기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습도 조절도 어느 정도 유지되어 쾌적함도 유지됩니다. 까만색 체크표 2시간 이상 외출 완전히 끄기. 장시간 외출일 경우엔 에어컨을 꺼도 괜찮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직후 절대 25도나 26도로 확 낮추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에어컨이 급하게 작동하며 가장 많은 전기를 먹게 됩니다. 게다가 너무 급격한 냉방은 어르신 몸에도 부담이 크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 올바른 기가 후 냉방법. 1. 문을 열고 선풍기나 환기를 먼저 5분 정도 해주세요. 2. 에어컨을 27도로 먼저 켜서 실내 온도를 조금씩 낮춥니다. 3. 30분 후 28도로 올려서 유지합니다. 이렇게 하면 에어컨도 무리하지 않고 몸도 서서히 시원해져서 건강에도 훨씬 좋습니다. 에어컨은 단순히 켜고 끄는 기계가 아니라 우리 몸에 맞게 조절해서 사용하는 생활 도구입니다. 적절한 사용법만 익히시면 더운 여름도 훨씬 똑똑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세요? 28도로 맞춰도 아직도 좀 덥게 느껴져. 이럴 때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선풍기 하나만 더 돌리면 3도는 더 시원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에어컨 28도 플러스 선풍기. 이 조합이야말로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쾌적한 냉방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에어컨이 실내 전체 공기를 차갑게 만들지만 공기의 순환이 없으면 찬 공기가 바닥에만 머물거나 한쪽에 뭉치게 됩니다. 이때 선풍기를 함께 돌려주면 공기가 방 안 전체로 부드럽게 순환하면서 체감 온도가 24에서 25도까지 떨어지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게다가 선풍기의 전기 요금은
한 달에 평균 3,000원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에어컨 온도를 2도 더 낮추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죠. 그럼 선풍기는 어디에 두는 게 좋을까요? 까만색 체크포 올바른 선풍기 위치. 에어컨 바람이 나가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놓기. 또는 벽을 향해 바람을 보내기. 그러면 반사된 바람이 방 안을 골고루 퍼집니다. 가능하면 사람을 직접 향하게 조절해 주세요. 단, 너무 오랫동안 몸에 직접 바람이 닿지 않도록 주의. 가위표 피해야 할 위치. 에어컨과 정반대 방향에 두면 공기가 충돌하며 순환이 안 됩니다. 창문 쪽에 두면 바깥 뜨거운 공기를 실내로 유입시킬 수 있어요. 에어컨 바로 아래에 두는 것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차가운 공기를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선풍기를 제대로만 활용하시면 에어컨을 28도로 맞춰도 마치 냉장고 안처럼 시원하고 상쾌한 실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몸도 훨씬 덜 피로하고 전기세도 크게 줄일 수 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선풍기와 에어컨을 함께 쓰면 더 낮은 온도로 설정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점입니다. 즉, 적은 전기요금 플러스 건강한 온도 플러스 쾌적한 생활. 이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 있는 셈입니다. 어르신, 여름철 에어컨 전기세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28도로 설정하면 절약된다는 건 이해하셨을 텐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별표 정부에서 어르신을 위해 준비한 에너지 지원 제도 별표입니다. 이건 단순한 할인 수준이 아니라 수십만 원 단위로 직접 지원금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모르면 손해, 알면 바로 이득인 정보이니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돈다발기 에너지 바우처 제도, 여름철 전기요금 지원. 에너지 바우처란 정부에서 여름철 냉방 비용을 도와주기 위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악정 지원 금액 1인 가구 29만 원, 2인 가구 40만 원, 3인 가구 53만 원, 4인 이상 가구 70만 원. 이 금액은 여름철 동안 자동으로 전기요금에서 빠져나가며 별도로 무언가를 낼 필요 없이 바로 적용됩니다. 악정 지원 대상 65세 이상 어르신이 포함된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임산부가 있는 가정, 해당 조건 중 하나라도 포함된다면 대부분 신청 가능하니 혹시 몰라도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날개 달린 지폐 이 어르신 전기요금 할인 제도, 에너지 바우처 외에도 65세 이상이신 분들께는 올 정기적으로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도 따로 있습니다. 앞정 할인 내용 65세 이상 어르신 매달 2,000원 할인, 기초연금 수급자 매달 4,000원 할인, A, 고작 뭐 1,000원 하실 수도 있지만 한 해로 따지면 최대 48,000원, 몇 년간 쌓이면 수십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작은 혜택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메모3 신청 방법. 그럼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정말 간단합니다. 핀 준비물,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핀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방문,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러 왔어요 라고 말씀만 하시면 직원이 안내해 주십니다. 핀 신청 시기, 보통 5월, 9월 사이 여름철 신청 가능. 하지만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가까운 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 더운 여름에 참지 마시고 이렇게 정부에서 주는 지원도 꼭 받으시고 28도의 건강한 냉방 습관도 함께 하시면 올여름 전기요금 걱정 없이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혹시 나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되신다면 그래도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막상 확인해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대상자에 포함되시더라고요. 이 정보를 주변 어르신들께도 나누어 주세요. 작은 정보 공유가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 기억하시기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딱 필요한 것만 정리한 실천 목록을 드립니다.
이대로만 하시면 올여름 전기요금은 물론 건강까지 확실하게 챙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죠. 메모 달력 오늘 꼭 해야 할 4가지. 까만색 체크표 1. 에어컨 온도 28도로 설정하기. 리모컨을 확인해 주세요. 25도, 26도에 맞춰져 있으면 전기세 폭탄이 될 수 있어요. 28도가 어르신 몸에도 전기세에도 가장 좋은 온도입니다. 까만색 체크표 2. 바람 방향을 위쪽으로 조정하기. 에어컨 바람이 아래로 향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바람만 차갑고 머리는 더워지는 구조가 됩니다. 리모컨에서 바람 방향 버튼을 눌러 천장 쪽으로 보내주세요. 찬 공기가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퍼집니다. 까만색 체크표 3. 자동 모드로 설정하기. 리모컨에서 자동, AUTO 혹은 캐저 모드를 찾아 눌러주세요. 자동 모드는 온도뿐 아니라 습도도 같이 조절해 줍니다. 수동으로 하면 끈적하거나 너무 건조할 수 있어요. 까만색 체크표 4. 선풍기 위치 점검하기. 선풍기가 에어컨 바람을 방해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벽을 향하거나 사람 쪽으로 부드럽게 바람이 가도록 조절하면 체감 온도가 3, 4도 더 낮게 느껴집니다. 스프링 달력 이번 주 안에 해두면 좋은 3가지. 까만색 체크표 2. 타이머 설정으로 시간대별 온도 자동 조절. 리모컨의 예약 또는 타이머 버튼을 눌러 아침, 점심, 저녁, 밤 시간에 따라 온도가 바뀌도록 설정해 보세요. 2. 아침 28도, 점심 27도, 오밤 29도. 손 안 대고도 냉방을 스마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까만색 체크표 2. 에어컨 필터 청소하기. 필터가 더러우면 냉방 효율이 30%나 떨어집니다. 커버를 열고 먼지를 털어낸 후 미지근한 물로 씻고 완전히 말려주세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청소하셔야 합니다. 까만색 체크표 3. 에너지 지원금 전기요금 할인 신청하기.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들고 가시면 에너지 바우처, 전기요금 할인, 고지서 자동 차감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자 가기 어려우시면 가족이나 복지사에게 부탁하셔도 됩니다. 한번 신청해두면 매달 혜택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어르신, 이 모든 실천은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하루 10분만 투자하면 한 달 뒤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몸도 훨씬 덜 피로하고 밤잠도 편안히 주무시게 될 거예요.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한 습관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매일 한 가지씩만 바꿔도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그 효과를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어르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어떠셨나요? 처음엔 28도가 시원할까 하는 의심이 드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보신다면 누구보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게 될 겁니다. 정말 시원하고 전기세도 절반으로 줄었어요. 제가 오랫동안 진료하면서 느낀 건 어르신들의 건강을 해치는 여름은 별표 더위 자체보다 참는 습관 별표입니다. 전기세가 걱정돼서 에어컨을 켜지 않거나 너무 차갑게 설정해 감기에 걸리고 관절이 아파지고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지 28도로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 체크표 28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전기요금 50% 절감, 매달 5만에서 8만 원, 연간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 뚜렷한 개선, 혈압 안정, 관절 통증 감소, 깊은 수면, 감기 예방까지 정부 지원 최대 70만 원 가능, 에너지 바우처 플러스 전기요금 할인으로 실질적인 도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복잡한 설치나 큰 노력 없이 단지 에어컨 리모컨의 숫자를 28로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어르신, 이제는 더 이상 무더위를 혼자 참고 견디지 않으셔도 됩니다. 28도 설정, 선풍기 위치 조정, 자동 모드 활용, 그리고 정부 지원 제도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혹시 혼자 하기 어렵다면 자녀분이나 이웃,
복지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습니다. 모르면 손해, 알면 혜택. 복지도, 건강도, 냉방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한 달 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었는데 왜 몰랐을까 하는 기분 좋은 후회를 하게 되실 겁니다.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이제는 28도의 마법을 직접 경험하실 시간입니다. 어르신, 그리고 이 영상을 함께 보신 가족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28도의 기적은 단순한 절전 팁이 아닙니다.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 그리고 당신과 가족의 여름을 바꾸는 변화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참아야 아끼는 거다라는 생각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참는 게 절약이 아니라 아는 게 절약이라는 사실을요. 까만색 체크표, 전기요금이 두려워 에어컨을 끄고, 까만색 체크표, 너무 추워 껐다 켰다 반복하다가, 까만색 체크표, 감기 걸리고 혈압 오르고 관절이 시큰거리던 여름들. 이제는 28도라는 숫자 하나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간단한 실천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당신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변의 어르신들께 꼭 알려주세요. 우리 부모님, 이웃, 친척 어르신들이 무더위를 참고 계시지 않도록 오늘 배운 내용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공감은 정보보다 강하고 나눔은 실천보다 깊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어르신의 여름을 바꾸는 시작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까만색 체크표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까만색 체크표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위한 생활 꿀팁과 복지 정보, 절약 노하우를 가장 빠르게, 가장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 보시고 나도 28도로 바꿔봤어요. 진짜 전기세가 줄었어요 같은 경험 있으셨다면 까만 말풍선 댓글로 후기도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어르신과 가족 모두에게 꼭 필요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